안녕하세요. 혹시 2019년 드라마 봄신현이를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등륜이라는 배우를 봤는데 연기도 괜찮고 비주얼도 좋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2017년 향밀 찐친진여상으로 중국에서 대스타가 된 배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봄신현의 이후 작품이 전혀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한국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은 등륜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등륜은 1992년 허베이성 수자정시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군인인 3대 군인 집안 출신이죠. 특히 할아버지는 등륜을 너무 아껴서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키웠을 정도예요. 베이베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 손에서 자란 등륜은 스자정 40번 중학교를 졸업한 후 허베이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그 후 스자정 23번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고요. 2011년 상하이 희극학원 예술학부에 입학할 때는 곽효정, 왕욱, 왕사자 같은 나중에 유명해진 배우들과 같은 반 동급생이었다고 해요. 2012년 상하이 희극학원을 졸업하고 화비화무빔으로 데뷔한 등륜은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어요. 이 첫 작품에서 이성, 장예, 양쯔, 야오원호 같은 배우들과 함께 연기했는데 특히 양쯔와는 첫 연인 역할로 호흡을 맞췄어요.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고 해요. 그 후 몇 년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2016년에는 이니우견이라는 드라마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기도 했고 한락송 2에도 출연했어요.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2017년이었죠. 그러다 2017년 향밀 찐친진여상에서 옥봉 역할로 대박을 터뜨리죠. 이 드라마는 정말 대단했어요. 천기의 둘째, 아들이자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옥봉 역할을 맡은 등륜의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포도 정령인 등력과의 3번의 윤회에 걸친 사랑 이야기였는데 너무 애절하고 로맨틱해서 중국 전역이 열광했어요. 한 달 만에 웨이보 팔로워 500만 명 증가, 광고 계약 3개에서 15개로 급증했어요. 그것도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자동차, 명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고급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등륜을 모델로 섭외했어요. 당시 등륜의 광고료가 한 건당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단순히 중국에서만 인기였던 게 아니에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드라마 못지않은 인기를 끌었거든요. 인터넷 조회수만 160억 뷰를 돌파했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2019년 웨이보 인기 남배우 탑10 선정, 포브스 30세 미만 엘리트 30인까지 등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연간 수입이 억 단위를 넘나들었죠. 이 시기 등륜은 정말 바빴어요. 드라마 촬영, 광고 촬영, 팬미팅, 각종 시상식과 이벤트, 하루에 3-4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매니저만 5명, 보디가드 2명, 스타일리스트 3명이 항상 함께 다녔을 정도니까요. 그해 방영된 봄신현이도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양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향밀 찐친진여상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줬어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사극이었는데 등륜의 액션 연기와 카리스마가 정말 돋보였거든요. 재미있게도 이 봄신현이는 나중에 완전히 방영되지 못했어요. 53편까지 방송하다가 갑자기 방송 원인으로 잠시 중단되고 끝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내용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등륜의 미래 문제와도 연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공이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엄청난 수입과 함께 탈세의 유혹도 커져갔거든요. 그리고 2022년 3월 15일 상하이 세무당국의 폭탄 발표가 터집니다. 등륜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속여 93억 원의 세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추가로 27억 원도 적게 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등륜 측이 가짜 회사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개인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등각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개인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율이 다르거든요. 개인소득세는 최고 45%까지 내야 하는데 사업소득세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쓴 거죠. 더 황당한 건 당국이 1년이나 시정 기회를 줬는데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이에요. 세무당국이 여러 번 경고하고 자진 신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등륜은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심지어 1년 동안 추가 탈세를 계속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결국 총 206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되죠. 중국 연예계의 반응은 빨랐어요. 웨이보, 더우인 계정 즉시 폐쇄, 출연작들 플랫폼에서 삭제, 광고 계약 전면 해지, 마치 등륜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모든 흔적이 지워졌어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냐면 탈세 발표가 나온 당일 오후부터 바로 시작됐어요. 먼저 웨이보에서 등륜의 계정이 사라졌고 이어서 더우인, 콰이쇼우 등 모든 SNS 플랫폼에서 계정이 삭제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유쿠 등 모든 동영상 플랫폼에서 등륜이 출연한 드라마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 촬영 중이던 작품들은 다른 배우로 교체해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했고 대형 예능에서도 그가 출연한 부분만 쏙 빼고 방영했어요. 심지어 이미 촬영이 끝난 영화들도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됐어요. 천명 대학생 4년 등록금이라는 계산이 웨이보에 퍼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군인 집안에서 자랐다면서 나라에 해를 끼치냐, 서민들은 성실히 세금 내는데 연예인은 이런 식이냐는 분노가 쏟아졌죠. 특히 중국 네티즌들이 더 분노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코로나19로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실업률이 치솟고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연예인이 수백억 원을 탈세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팬들마저 더 이상 응원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어요. 한때 그를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네요. 웨이보에는 팬클럽 해체, 굿즈 전부 버린다, 포스터 다 찢었다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일부 팬들은 등륜에게 보낸 편지들과 선물들을 모아서 불태우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진핑 정부가 연예계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죠. 판빙빙 사건 이후 연예인도 서민과 똑같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시진핑 정부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예계 정품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연예인들의 과도한 수입과 영향력을 견제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는 정책이었어요. 등륜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연예계 전체가 떨었죠. 이제 계약할 때마다 납세 서약서 작성이 의무가 됐고 분기별 자금 흐름 보고도 필수가 됐어요. 연예인들의 출연료에도 상한선이 생겼고 하루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 되게 됐어요. 또 해외 계좌 개설이나 외국 부동산 투자도 엄격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등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가끔 베이징 거리에서 목격담이 올라왔죠. 검은 엘파드를 혼자 운전하고 세탁소에 이불 맡기러 가는 평범한 30대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차 안에는 농구공, 스케치북, 낚시 장비들, 연예인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없고 취미로 시간을 보내는 일반인이었죠. 33살인데 20대 초반처럼 말라서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206억 원 벌금을 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투자한 허버 전문점 허셔가 여전히 대박이거든요. 연휴 때는 사백팀이 대기할 정도니까요. 이 허거집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면 등륜이 직접 레시피 개발에 참여했고 인테리어도 신경 썼거든요.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주요 도시에 10개 넘는 매장이 있는데 등륜 사건 이후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고객들은 등륜이 투자한 곳이라는 이유로 더 찾아오기도 한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도 조용히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대요. 재난 현장에서 물품 나르고 사람들 돕는데 전혀 홍보하지 않고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2022년 상하이 봉쇄 당시에도 익명으로 의료진들에게 마스크와 방호복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2023년 허난성 수해 때도 개인적으로 구호 물품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런데 2024년 말 중국 패션 잡지 아우트 PDF에 얼굴을 가린 모델이 등장해요. 지난 2년간 예기치 않게 얼굴과 이름을 잃은 상태라는 소개와 함께요. 이 잡지의 편집장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등륜 측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대요. 촬영장에서도 스태프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했고 촬영 중에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팬들은 체형과 분위기만으로도 바로 알아봤어요. 손의 모양, 목선, 어깨 라인까지 3년 동안 등륜을 그리워했던 팬들의 눈은 정말 정확했거든요. 3만 원짜리 잡지가 1시간 만에 3만 부 완판, 여전한 화제성을 증명한 거죠. 심지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잡지가 10배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어요. 올해 1월 28일 중국 설날 드디어 등륜이 얼굴을 공개하며 근황을 알렸어요. 3년 만에 공식 등장이었죠. SNS 계정도 새로 만들면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요. 그때 올린 첫 게시물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신의 근황 사진을 올렸거든요. 사진 속 등륜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도 짧게 잘랐고 뭔가 성숙해 보였어요. 이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드디어 돌아왔다. 많이 기다렸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부터 탈세범이 뭔 복권이야. 아직도 반성 안 했냐는 비난까지 정말 다양했죠. 하지만 복귀가 쉬울까요? 3년이면 연예계에서는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청자 취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욱이 중국 정부의 연예계 통제는 여전히 강해요. 탈세 전과자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거든요. 판빙빙은 해외로 나가서 패션계에서 재기했잖아요. 하지만 등륜은 계속 중국에 남아서 조용히 반성하는 길을 택했어요.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국내 아이돌 드라마에만 치중했던 그로서는 해외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대형 스캔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2022년은 코로나로 난리였고 등륜이 한국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았으니 관심도가 낮았죠. 중국 정부도 자국 연예계의 부정적 이미지가 해외에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3년 동안의 조용한 생활, 자원봉사, 홍보하지 않는 선행. 이게 진짜 반성일까요? 아니면 복귀를 위한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일까요? 확실한 건 그가 변명이나 동정 여론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죠. 등륜 사건 이후 중국 연예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금 문제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졌고 연예인들의 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어요. 어쩌면 필요한 변화였을지도 모르죠. 연예인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하니까요. 등륜의 앞날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어요. 완전 복귀, 제한적 활동, 아니면 영구 은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대중 여론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패션 잡지 등장과 SNS 재개를 보면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 같은 톱스타 지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공의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등륜의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줘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팬들의 신뢰를 배신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니까요. 등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건이 중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예계에 큰 경각심을 줬다는 점이에요.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등륜의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기회를 줄 만한 충분한 반성을 보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